그 죽자 남편을 따라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그때 단식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단식인데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죽어버려요. 남편을 따라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건 왕실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인물을 열려라고 해야 되느냐. 영조는 그때 막 음식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의 뜻은 저버린 인물. 이렇게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게 하는 인물이 화순옹주인데 그 화순옹주를 영조가 너무 사랑했다 그러고 화순옹주 다음으로 사랑했던 공주가 화완옹주라는 분인데 이 사도세자가 화완옹주 말은 영조가 웬만큼이면 들어주니까 화완옹주에게 부탁을 해서 숙종의 무덤인 명릉을 참배하러 가는 날 나도 좀 데려가 달라 해가지고 이때 그 사도세자가 정말 영조의 오래간만에 허락을 얻어가 함께 이 부자가 왕릉 참배를 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큰 비가 내렸다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또 영조가 짜증을 내면서 너 때문에 큰 비 내린다 이러면서 막 또 사도세자 질책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이 정도 가면 정말 참 세자 참 힘들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또 영조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은 세자가 신하들하고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서연이라고 그래요. 이런 서연 같은 것을 너무 게을리한다.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질책이 오가고 이러니까 사도세자는 점차 위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한중록의 기록에 보더라도 이 무렵 영조의 질책을 아주 많이 받을 때는 의대증이라 그래가지고 옷 같은 것을 입을 때 막 제대로 옷을 입지도 못하고 여러 벌 막 이렇게 펼쳐놓고 우왕좌왕하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왕실에서 입는 옷을 의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의대병에도 걸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사도세자는 거의 한 장기간 이런 그 영조, 부왕에 대한 그 스트레스로 연유한 이런 약간 정신병 비슷한 이런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한중록에는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한 6, 7년간 이런 세자가 병을 앓았고 그 원인은 주로 그 영조, 대왕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그 뜻이 맞지 않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영조가 사도세자 대리청정 시켰다가 아예 내가 이제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이런 전의 파동까지 이제 겪게 돼요. 나는 이제 왕위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런 게 조선시대 왕들에게도 몇 차례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준 왕, 아들에게 물려준 왕, 누가 있다 그랬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태종이 있었죠. 그죠? 그때 태종도 사실은 그 이전에 세자로 책봉했던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이런 전의파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럴 때 신하들이 잘해야 돼요. 그 왕이 내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이런 전의를 선언할 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잘못 이야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완전히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이거는 왕의 충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잘 파악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반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전의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이거는 본 뜻이 아니다라고 대부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고 이런 일도 겪으면서 사도세자는 항상 후계자였지만 불안한 그런 상황에 몰립니다. (1761년에) 사도세자가 워낙 스트레스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평양으로 이제 몰래 이제 그 영조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한 20일 동안 그 평안도 지역을 다녀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영조가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상당히 질책을 합니다.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느냐. 사도세자 알리지 못하는 게 알렸다가는 엄청나게 또 혼이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가고 이것이 훗날 이 반대파에 의해서는 사도세자가 뭔가 쿠데타 같은 거 이런 걸 도모하러 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살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 부자 간의 이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영조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1762년 임오년이었고 이때 영조는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사도세자를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으로 불러냅니다. 왜? 그래서 결국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이 문정전 앞마당에서 일어나는데 왜 그럼 이곳에서 사도세자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원래 이 문정전이라는 건물을 1757년에 정성왕후라는 분, 그 영조의 첫 번째 왕비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혼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혼전이라는 거는 왕비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혼백을 일시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모셔놓은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혼전이라고 불렸고, 이름도 이때는 간판을 약간 달리해가 원래 이름은 문정전인데 휘령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조가 이 휘령전으로 부르는 것은 나한테도 지금 계속 세자의 너의 막 이상한 행동 같은 거 이런 것이 계속 보고가 되고 해서 꿈에 정성왕후의 혼령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꼭 부르라고 한다라고 해서 정성왕후의 혼백이 모셔져 있는 혼전인 휘령전, 바로 이게 문정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사도세자 예감합니다. 사람들 다 그런 느낌이 있죠. 야, 이번엔 더 큰일이 닥쳤구나. 이거 뭔가 아버지가 나한테 엄청난 일을 베풀 것 같다라는 이런 감을 잡아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결국은 문정전 앞마당으로 끌려나가고 이 영조가 질책을 합니다. 그동안 너가 그렇게 세자로서 한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이런 정성왕후의 혼령까지 나타나서 너의 잘못을 나무라고 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사도세자는 정말 의대병도 있었고 또 정신이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는 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낳은 후궁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소문 같은 게 나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매우 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직전에 또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보변서를 올려서 사도세자의 비행을 10가지를 적은 그런 그 문서 같은 것을 또 올려요. 이런 것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영조도 어떻게 보면 참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조도 이때는 엄청난 심각한 결단을 내린 거죠. 저 아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때 이미 문정전 앞마당에서는 소주방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선시대판 그 식당쯤 돼요. 식당 또는 요리사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 소주방이라고 합니다. 소자는 이제 불태울 소자 그래가 우리 그 소자 있죠. 그죠? 소주방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있었던 큰 괴짝, 한중록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바로 뒤주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뒤주에 가두어 죽였을까라고 하는데 아마도 궁궐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물품이고 뒤주가 이 살을 이제 저장하는 것만큼 되게 공간이 넓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면 뒤주도 이게 그 당시에는 워낙 쌀이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자물쇠를 채우고